이번에 찾은 곳은 경북 경산. 이곳에 축산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일관 사육을 중심으로 하며 암소 85마리, 거새우 58마리, 총 143마리의 소를 사육 중인 김영관 대표를 만나볼까요? 원 플러스 등급 이상 출연율 96.2%, 투 플러스 등급 출연율은 69.2%. 평균 도체중 502.7kg를 자랑하는 한편 두당 경매 단가 1,180만 원 이상을 기록한 김영관 대표의 우수한 성적. 어떤 노하우가 있는 걸까요? 예, 저는 경북 경산에서 포도 농사하고 복숭아 농사도 조금 짓고, 그러고 한우 약 한 150도 정도 키우는 김영관입니다. 내가 와급 농사를 짓노하면 똥이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 우리 밭에 갖다 내야 되지 뭐. 이 똥 장사들 옛날에는 와가지고 그냥 내가 이렇게 쳐놓으면 다 공짜로 가갑니다. 한우는 이제 촌에 옛날에 우리 전부 집에 소 한 2~3마리씩 먹였거든. 그래 하다가 아는 우리 제매가 청도에서 소미거든. 그 집이 지금 청도 한우협회 지부장도 하고 소가 한 600도쯤 돼. 그 집에는 우사가 우리보다 영도 크고 그 집에 소 먹이는 거 보고 아이고 나도 소나 먹이기 위해 딴 거 할 게 없잖아요. 그러고 또 내가 또 포도 나쁘고 이래가지고 그래도 우리 집이 어른들이 하던 포도밭하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했지. 그래가 소미기십니다. 철학이라 할 건 없고 나는 하여튼 열심히 하는 거 그거 말고는 딴 그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미기는 사람들은 다 그렇겠지만 어디 가지도 못하고 며칠 비우도 못하고 그냥 계속 여기 있으면서 이제 소를 돌보는 그거 말고는 내가 사료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전부 공장에서 생산된 거 가와가 먹이면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실함과 노력을 주 무기로 삼는 김영관 대표의 뚝심. 덕분에 지난 11월에는 전국 한우 능력평가대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경상북도 한우경진대회에서도 고급육 품평의 부문 우수상에 선정되는 등 경산시의 대표적인 우수축산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데 지금까지 내 소 먹이면서 물론 교육도 갔는데 축산기술연구소나 이런 데 교육도 몇 번 갔습니다. 그런데 그거라도 한 개씩 배우는 것도 있고, 그러고는 축산신문하고 월간 축산 고수들이 했는 거 있대. 그런 거 보고 축산신문에도 대학 교수님들이 황성구 교수인가 하여튼 교수들이 신문에 기고해놓은 그런 거 읽어보고, 그러니까 내가 그대로 한번 해보고, 내가 사장이니까 나는 노하우라 할 건 없고 그냥 사료 공장에서 TMR이나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 사료 하여튼 좋은 거 돈 많이 주면 좋겠나 싶어가, 내 같은 경우는 농협 사료에서 나오는 사료 중에 최고 비싼 사료 송아지 사료는 이거 사가와가 줍니다. 바닥은 지금 내가 좀 자주 치는 편인데 이번에는 일도 있고 이래가지고 빨리 못 쳐요. 거의 한 달 반 만에 한 번씩 치거든. 그 톱밥이 많이 들어가지요. 소독약, 당뇨용 생석계 그걸 내 1년에 한 1,500포 가까이 사거든. 강원도에서 그거 사가 그거 엮고 또 톱밥 좀 엮고 이러면 물을 좀 많이 빨아 먹더라고. 출하 원령은 나는 그건 28에서 옛날에는 30 몇 개월 이래 미긴데 정부 시책이 지금 30개월 이래 됐잖아요. 그러고 또 오래 미기보니 등지방도 뜨거워지고 지금 소 가격이 시로 갚으면 단가가 헐거든. 나는 28개월 요 정도 돼가 팝니다. 28개월, 9개월, 30개월 가는 건 없어요. 거의 다 팔아봅니다. 그 대신 이제 거래 하기는 시 등급이 좀 적게 나오더라고.
사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예, 예. 개량을 하면은 농가분에서 개량이 이제 느껴지는 게 한 몇 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한 5년쯤 지나 있긴 해. 그때부터 소 출하해보니 성적이 좀 잘 나옵니다. 그래, 이 계량이 좀 됐구나. 내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20년 동안 굉장히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셨을 텐데 성공하신 시도랑 물론 실패한 케이스도 있으실 거고 또 성공한 뭐. 케이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 나 그것도 잘 모르고 그냥 막 무조건 미기는데 뭐 일단 내 같은 경우는 농협 사료 저거 미기기는 저어서 나오는 사료 중에 최고. 한 사람들이 뭐 보니 뭐 미기기는 뭐 덩심이 커지더라 해서 나도 또 그 나오는 거 사가 미기 보고 뭐 했던 그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실패는 했는지 안 했는지도 그것도 잘 모르겠고 하여튼 소는 성적은 계속 조금씩 나아지니까 실패했다고는 볼 수 없겠지. 좀 나아지고 있으니까 잘한가 이겠습니까? 소에게 좋다는 것은 뭐든 잘 먹이려고 노력하는 김영관 대표. 축사에도 소를 위한 섬세함이 엿보입니다. 볏짚이 되게 많이 보이는데 예. 깔집으로도 사용을 하시는 건가요? 볏짚은 깔집으로는 안 하고 소 막 새끼 놓을 때 칸이 좀 질다 싶으면 그때 막 가가 좀 여주고 이러면 그거 말고는 전부 좀 먹는 데 쓰지 밑에 깔아주진 않아. 이걸 여름만 햇빛이 많이 들어가 마르기도 잘 마르고 그러고 저 뭐 암소는 뭐 햇빛을 많이 봐야 비타민 뭐 D인가 이런 것도 뭐 저거 되고 하여튼 암소는 햇빛을 많이 봐야 좋다 하다 육성까지는 그러고 뭐 출하되는 소는 좀 끔끔한데 있는 게 낫다 해서 일본 사람들이 그 간다고 교육과학이 그 가대요. 무사 허가가 안 나거든. 내 같은 경우도 허가만 하시면 좀 더 지가 미일 긴데 그 뭐 허가도 안 나고 하면 정부에 뭐 딱히 바라는 건 없고 풀 같은 거 이런 게나 좀 뭐 그것도 전부 쿼타에 묶기가 못 들어오는 모양이더라고. 우리 지금 집 안 나올 때 풀 사러 가면 풀이 없거든요. 전부 다 수입해가 미기고 하니까는 뭐 근데 그런 게나 뭐 쿼타 제한을 좀 풀어준다든지 내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그러십니다. 과일 농사와 축산업을 겸할 정도로 부지런함과 성실함, 꾸준함을 자랑하는 김영관 대표. 그 노력이 많은 수산 경력과 명예를 안겨준 것이 아닐까요? 소에게 좋다는 정보가 있으면 망설이지 않고 바로 실행하는 도전 정신과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추진력 또한 지금의 김영관 대표를 만든 밑거름인데요. 본인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내가 뭐 특별히 잘하는 건 없고 나는 어디 가가지고 내가 뭐 아까 책이나 이런 데 보고 누가 뭐 좀 괜찮다 하면 바로 내가 한번 해보거든. 그냥 보통 사람들 어디 교육가가 이야기 들어도 그거 저 집하고 안 하거든. 그냥 뭐 듣고 이자보고 많이 막 이래본데 우리는 내가 바로 한번 해보는 막 되든지 안 되든지 막 그거 말고 내가 뭐 잘하는 건 없어. 저 사다 미고 하는데 내가 그 대신 저거는 있구만. 어디 안 가고 열심히 하는 거는 뭐 합니다. 그거는. 이번에 보신 영상은 김영관 사장님 농장입니다. 20년 넘게 한우 사육을 해오셨고요. 오랜 경력에 따른 노하우들이 많이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영관 사장님 반갑네요. 뭐 제가 뭐 강의한 동영상도 조금 있고 그래서 또 보시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축산신문에 제가 이제 좀 칼럼을 써서 소 사양관리 기술에 대해서 써놓은 것도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 교육의 기회나 안 그러면 뭐 축산신문이나 아주 유능하신 박사님들이 이렇게 제공하는 정보를 잘 활용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는 제가 관심이 와닿는 건 바닥 관리를 아주 뭐 굉장히 자주 해주신다고 제가 봤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 예, 한 달에 딴 집은 서너 달에 한 번 하는데 소들이 이제 바닥이 젖어 있어서 어디 마음대로 앉을 데가 없이 있게 하는 거는 안 된다 이런 점을 되게 강조하셔서 깨끗하게 해주면 소들이 깨끗하게 해주고 톱밥 깔아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럴 때 꼭 좀 제가 이분도 그 말씀 하시던데 생석회 사용을 저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생석회를 농가에 청소하고 나서 늘 도포를 뭐 농장 주위도 그렇고 해주면
질병이 상당히 줄어요. 특히 그 어린 송아지들 방에도 생석회를 많이 뿌려주면 병원균 증식이 훨씬 줄어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점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폐식 슬라이딩하는 지붕이 되어 있는데 암소들한테는 슬라이딩하는 개폐식 지붕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육어들은 일본 같은 경우에 다 비육하는 소들은 좀 약간 어두워요. 이제 바이타민 D의 효과를 줄이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뭐 비타민 A나 D를 통한 그 비육을 하는 기술들이 정착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전보다는 오히려 개폐식을 해서 소들이 건강하고 특히 암소에는 뭐 햇빛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런 점에서 소들의 건강 관리가 아주 잘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네. 개량 측면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개량이 느껴지시는데 얼마나 걸리십니까? 상당히 많은 기간이 든다. 저는 이제 육종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개량을 실제로 느끼려면 정액을 이용하고 어떤 암소를 이용한 그 새끼가 또 초산도 안 돼요. 2산, 3산을 해야 이게 이 소가 진짜 좋은 암소구나라고 딱 깨달으시게 되는 건데, 근데 육종가를 우리가 항상 제시를 하는데 육종가는 항상 절대값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떤 범위를 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신뢰도가 낮은 거는 범위가 넓은 걸 주는 거고, 신뢰도가 높은 걸 주면 범위가 좁은 거를 주는데, 좁은 거를 주더라도 정액 스트로우 안에는 또 굉장히 많은 조합들이 또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저희가 이제 멘델리안 샘플링이라고 하는데 약 유전 분산의 한 반 정도예요. 그 같은 형제 안에서도 키 차이가 나듯이 맞아요. 그 안에서도 또 변이가 존재하고요. 결국은 마치 주식처럼 이게 트렌드가 막 노이즈처럼 이렇게 움직이는데 시간이 지났을 때 이렇게 올라가 있는 이런 것이 이제 개량이거든요. 저는 사장님께서 그 개량의 인식을 장기간으로 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좀 큰 공감을 좀 했습니다. 네, 뭐 처음에 하려고 그래도 일단 배 임신 기간 개 커서 출하할 때까지 다 따져 40개월이 지나야 뭐 결과를 하나 알 수 있을 정도인데 그거 갖고도 알 수 없죠. 그러니까 거의 개량하신 분들은 한 10년 정도씩 최소한 그 정도는 아무리 빨라야 6년은 돼야 개량이 어느 정도 좀 한다고 할 수 있죠. 제가 봐서는 이 목장은 진정한 농부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하나의 순환고리 내에 있던 농업도 나눠진 거예요. 경종농업하고 축산하고 나누어진 거죠. 그 땅에 나온 사료를 먹고 소가 똥을 만들어내면 그 똥을 다시 좋은 거름으로 만들어서 땅으로 돌려주는 이 순환고리 내에서 농업이 존재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것도 이제 분리가 된 거죠. 소 키우는 사람은 소만 키워요. 경종하는 사람은 경종을 하는데 그 거름은 또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또 경종농가가 된 거죠. 제 생각에는 그런 측면에서 저 사장님은 제대로 된 리얼 농부죠. 리얼 농부. 이 사장님이 우사 바닥을 딴 목장보다 자주 칠 수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은 자기가 농사 짓는 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수, 포도농사 지니까 거기 다 써버리니. 만약에 똥을 내가 자주 치우고 싶어도 그 똥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목장은 자주 못 치우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이 저는 앞으로 좀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조사료가 수입이 안 돼가지고 조사료 키로당 300원, 400원 하던 조사료가 지금 760원, 8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경종농가하고 잘 협업을 해서 최대한 우리나라 땅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최대한 우리 가축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사장님은 제가 봐서는 굉장히 본보기로 삼아야 될 목장 중에 하나입니다.